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뒤끝 함수 호출 방식과 비동기 호출에 대해 배워보고 게임 유저 관리 기능을 이용해 로그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끝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동기, 비동기, sendQ 방식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동기는 우리가 게임을 개발할 때 흔히 사용하는 호출 방식으로 요청 시점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요청한 자리에서 결과가 주어지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호출하면 리턴 값이 반환될 때까지 메인 스레드의 동작이 중지됩니다. 비동기 함수와 다르게 순차적으로 함수가 호출되어 순서가 섞일 가능성이 없으며 작업 도중 다른 스레드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받는 작업 때문에 게임 자체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서버를 연동할 때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비동기는 동기 함수와 다르게 호출 시점에서 실행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 함수로 비동기 함수의 경우 비동기 함수를 호출한 스레드에서 해당 함수 호출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뒤끝에서는 비동기 함수의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동기 IO 스레드 내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유니티의 정책에 따라 별도의 스레드에서 유니티 모노 비헤이버 객체에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에 콜백 함수 내에서 유니티 객체, UI 객체 등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함수의 요청 결과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별도의 디스패처 사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콜백 함수 풀링을 사용해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콜백 함수 풀링 기능을 사용하면 콜백 함수 내에서도 유니티 모노 비헤이버 객체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콜백 함수 내에서 유니티 객체, UI 객체 등에 접근 가능합니다. 콜백 함수 풀링을 사용하려면 뒤끝을 초기화할 때 use async pull을 true로 설정해야 하고 콜백 함수 풀링을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async poll 메소드의 호출이 필요합니다. sendQ는 비동기 함수 호출 시 바로 호출하지 않고 Q에 적재한 후 순차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동기의 장점인 순차적으로 호출되는 점과 비동기의 장점인 함수 호출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작업이 수행되며 프로그램이 중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로 처리할 경우 서버로 보낸 요청이 돌아올 때까지 게임이 멈춰 있게 되지만 비동기로 처리할 경우 서버로 보낸 요청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 매니저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새로운 씬을 생성하고 카메라의 배경 색상을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씬을 씬스 폴더에 로그인으로 저장합니다. 씬 매니저.로드 씬으로 씬 이동이 가능하도록 씬스인 빌드에 로그인 씬을 등록합니다. 씬 전환과 같은 util 메소드를 정의하는 utils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로고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로고 시나리오 컴포넌트의 넥스트 씬을 로그인으로 설정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로고 씬의 로딩이 완료되었을 때 로그인 씬으로 이동합니다. Don't destroy on load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백엔드 매니저 오브젝트는 로그인 씬에도 남아 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등과 같이 디크 서버의 게임 유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백엔드 멤버 타입의 비멤버 정적 변수에 접근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로 할 수 있고, 이메일 설정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를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뒤끝에서 아이디를 찾을 때는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해당 이메일로 가입한 모든 아이디의 정보를 이메일에 발송해 줍니다. 비밀번호를 찾을 때는 아이디와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해당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이후 해당 이메일로 발송해 줍니다.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아이디의 닉네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끝에서 제공하는 게임 유저 관리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로그인 팝업 UI를 제작하고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이외에도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계정 생성과 같은 팝업 UI들은 공통적으로 팝업의 배경이 되는 패널 UI와 팝업 상단의 배경이 되는 패널 UI, 팝업 상단에 출력하는 팝업 이름 텍스트 UI, 팝업을 종료할 수 있는 버튼 UI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팝업의 역할에 따라 추가적인 UI들이 필요합니다. 뒤끝에서 로그인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로그인 팝업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입력하는 인풋 필드 UI와 입력 후 서버로 로그인 요청을 하기 위한 버튼 UI, 로그인 이외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나 계정 생성 팝업을 활성화하는 텍스트 UI를 추가해 배치합니다.
팝업 윈도우에 출력하는 UI들을 관리하는 패널 UI를 생성합니다. 캔버스 오브젝트의 캔버스 스케일러 컴포넌트로 가서 UI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윗 스크린 사이즈로 해상도를 1440, 2960으로 매치를 0.5로 설정합니다. 생성한 패널의 이름을 팝업 베이스로 설정합니다. 윈도우 상단 배경을 출력하는 이미지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탑 패널로 변경한 후 팝업 베이스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배치합니다. 윈도우 상단에 제목을 출력하는 텍스트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타이틀로 변경한 후 탑 패널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배치합니다. 윈도우를 종료하는 버튼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엑시트로 변경한 후 탑 패널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배치합니다. 팝업 윈도우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팝업 베이스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팝업 베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팝업 로그인으로 변경합니다. 타이틀 오브젝트의 텍스트 메시 프로 텍스트 컴포넌트에 있는 내용을 로그인으로 설정합니다. 팝업 상단에 출력되는 이름입니다. 로그인 윈도우는 닫을 수 없도록 엑시트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텍스트 입력을 위한 인풋 필드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인풋 필드 베이스로 변경한 후 팝업 로그인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배치합니다. 인풋 필드 세팅에서 폰트 에셋, 포인트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 자식에 있는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 오브젝트의 에셋과 사이즈가 함께 변경됩니다. 필드의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출력되는 플레이스 홀더의 텍스트 색상을 설정합니다. 텍스트 입력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등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인풋 필드 베이스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생성합니다.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인풋 필드 베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아이디로 변경합니다. 플레이스 홀더는 입력값이 없을 때 출력되는 내용으로 텍스트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오브젝트를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이름을 PW로 변경합니다. 플레이스 홀더의 텍스트는 비밀번호로 변경합니다.
클릭 가능한 버튼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버튼 베이스로 변경한 후 팝업 로그인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배치합니다. 버튼에 출력하는 텍스트의 폰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버튼 베이스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버튼 베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버튼 로그인으로 변경합니다. 텍스트 tmp 오브젝트의 텍스트에 로그인을 입력합니다. 아이디 찾기 텍스트를 출력하는 텍스트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find id로 변경한 후 팝업 로그인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배치합니다. find id 오브젝트를 컨트롤 D로 복제한 후 이름을 find pw로 변경합니다. find id 오브젝트를 컨트롤 D로 복제한 후 이름을 register account로 변경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를 출력하는 텍스트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메시지로 변경합니다. 게임 유저 관리에서 사용하는 UI의 초기화, 메시지 내용 설정 등을 제어하는 로그인 베이스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디크 서버와 연동해 로그인을 제어하는 로그인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팝업 로그인 오브젝트에 로그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를 위해 버튼 로그인 오브젝트의 버튼 컴포넌트 onClick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이벤트를 생성하고 팝업 로그인 오브젝트 로그인 컴포넌트에 있는 onClick 로그인 메소드를 등록합니다. 씬을 저장하고 로고 씬으로 이동해서 게임을 실행합니다. 비어있는 필드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필드가 비어있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유저 01님 환영합니다 와 같이 출력됩니다. 아직 로그인에 성공한 이후 씬을 넘어가거나 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화면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직 코드를 이용해 게임 내부에서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정 생성은 백엔드 콘솔에서 관리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백엔드 콘솔의 유저 관리 탭에서 게임 유저 생성 버튼을 누르고 계정을 생성할 유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생성한 테스트 01 유저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